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다. 이건 젊을 때는 몰랐다. 아니, 알아도 어쩔 수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고,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참았다. 설명했다. 이해시켜야 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에서 내 위치는 점점 낮아졌다. 상대는 듣는 사람이 됐고 나는 설득하는 사람이 됐다. 아니, 설득도 아니었다. 그냥 변명하는 사람이 됐다. 어떤 남자가 있었다. 결혼한 지 25년쯤 됐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말다툼이 시작됐다. 사소한 일이었다.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신발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놨다는 거였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신발 좀 제대로 벗어놔요. 남자는 피곤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좀 이따 정리할게. 아내는 맨날 좀 이따 하면서 안 하잖아요 라고 했다. 남자는 설명했다. 아니, 오늘은 진짜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아내는 끊었다. 당신만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남자는 또 설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말은 아내는 됐어요. 당신 말 안 들어도 뻔해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언제부터 내가 집에서 계속 설명하는 사람이 됐나? 예전엔 아니었는데. 아니, 예전부터 그랬나? 그냥 몰랐던 건가? 이 남자는 직장에서도 비슷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다. 후배들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 자기보다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다. 상사가 일을 시켰다. 남자는 자기 방식대로 했다. 30년 하던 방식이었다. 그런데 상사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설명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원래 하던 방식이에요. 상사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라고 했다. 남자는 또 설명했다. 근데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상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라고 했다. 남자는 말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다. 아니, 제 말은요. 상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 남자는 그날 퇴근하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나? 언제부터 회사에서 계속 변명하는 사람이 됐나? 50대, 60대가 되면 깨닫는 게 있다.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약하다는 것.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젊을 때는 몰랐다. 아니, 알아도 어쩔 수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참았다. 설명했다. 이해받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설명이 나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다.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그냥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니, 옳고 그름 자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계속 설명한다.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는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은 상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듣고만 있어도 된다. 판단할 권리는 이미 상대에게 넘어갔다. 중장년이 되면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설명했나.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 그런데 그 모든 말이 결국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상대는 점점 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됐고, 나는 점점 더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됐다.
설득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다. 어떤 여자가 있었다. 딸이 셋이었다. 다 출가시켰다. 그런데 큰딸이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지 않았다. 시댁에 먼저 간다고 했다. 여자는 섭섭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했다. 명절에는 엄마 집에도 와야지. 딸은 엄마 시댁도 가야 돼요 라고 했다. 여자는 설명했다. 엄마가 널 키운 게 얼만데 시댁만 가고 친정은 안 와? 딸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라고 했다. 여자는 또 설명했다. 엄마도 늙었어. 이제 명절에라도 자식들 봐야 하는 거 아냐? 딸은 엄마, 저도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자는 계속 설명했다. 왜 딸이 와야 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른 집 딸들은 다 친정에 오는데 왜 너만 안 오는지. 딸은 점점 전화를 덜 받았다. 그리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여자는 깨달았다. 자기가 설명을 시작한 순간 이미 관계는 기울었다는 걸. 딸은 듣는 사람이 됐고 엄마는 애원하는 사람이 됐다. 중장년이 될수록 말을 멈추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관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배우자와 헤어질 수도 없고 자식과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친구를 잃을 수도 없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는데 지금 가진 관계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는다. 설명한다. 이해시켜야 한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준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기울어진다.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상대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 나는 계속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봤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구조다. 사랑도, 가족도, 우정도 결국은 각자의 필요 때문에 유지된다. 그 안에서 누가 더 필요로 하느냐가 관계의 힘을 정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추우면 서로 가까이 붙지만 가까이 붙으면 서로를 찌른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를 정하는 건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물러서지 않느냐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관계의 기준을 쥔다. 중장년의 삶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항상 참고 말해온 사람이 가장 쉽게 소모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증명하기 때문이다. 상대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어차피 이 사람이 알아서 다가올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알아서 맞춰줄 거니까. 그렇게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다. 그리고 주는 쪽은 점점 지친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다. 같은 부서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료는 일을 대충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여자에게 넘어왔다. 여자는 처음엔 도와줬다. 이번만 해줄게. 그런데 이번이 20년 동안 반복됐다. 동료는 또 일을 대충 했고 여자는 또 마무리했다. 여자가 이거 내일인데 라고 말하면 동료는 미안해. 다음엔 내가 할게 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았다. 여자는 지쳤다. 그런데 이 나이에 직장에서 사람과 틀어질 수도 없었다. 퇴직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조용히 버티는 게 나았다. 그래서 계속 참았다. 계속 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자기가 20년 동안 이용당했다는 걸. 동료는 여자가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였다. 여자가 참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였다. 그래서 계속 일을 떠넘긴 거였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30년,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쪽은 계속 말하고 한쪽은 계속 듣지 않는다. 아니, 듣는 척만 한다. 말하는 쪽은 지친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혼할 수도 없다.
자식들도 다 컸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것도 두렵다. 그래서 계속 산다. 계속 참는다. 계속 설명한다. 그런데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는 알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차피 이 사람은 또 참을 거라는 걸. 니체가 본 세상은 힘의 세계였다. 관계도 힘이다.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침묵할 수 있느냐가 관계의 위계를 정한다. 중장년이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안다. 젊을 때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걸. 설명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더 듣지 않는다는 걸. 해명을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초라해진다는 걸. 어떤 남자가 있었다.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 남자는 걱정됐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결혼 좀 생각해봐라. 아들은 아빠, 그냥 내버려둬요 라고 했다. 남자는 설명했다. 아빠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이 들면 혼자 외로워. 아들은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다. 남자는 또 설명했다. 아빠는 내 나이 때 이미 결혼했어.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은 짜증을 냈다. 아빠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저 이제 듣기 싫어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제부터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듣게 됐나? 언제부터 자기가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됐나? 예전에는 아들이 자기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아버지를 귀찮아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중장년이 되면 깨닫는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신호라는 걸.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라는 걸. 내가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신호라는 걸. 그 순간부터 관계는 기울어진다. 상대는 듣는 사람이 되고 나는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 설득하는 사람은 이미 약자다. 니체의 말처럼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만 자기를 변호한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는 더 강해진다. 침묵은 중장년에게 어렵다. 왜냐하면 침묵은 관계를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관계를 잃어도 괜찮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나이에는 다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지금 가진 관계가 전부다. 배우자, 자식,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을 잃으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참는다. 말을 한다. 설명한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기울어진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은 이기적이다. 가족도,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은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이기심이다. 그 안에서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는 걸 멈춰야 한다. 말을 멈춰야 한다. 설명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깨닫는다. 지금까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까지 누군가 애쓰고 있었다는 걸. 어떤 여자가 있었다. 남편과 35년을 살았다. 남편은 집안일을 안 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다. 여자는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다. 남편은 고생했어라는 말도 없었다. 여자는 처음엔 섭섭했다. 그래서 말했다. 여보, 나도 좀 힘들어. 남편은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라고 했다. 여자는 설명했다. 나도 일하잖아. 나도 회사 다니는데. 남편은 그래도 남자가 더 힘들어라고 했다. 여자는 화가 났다.
그런데 이 나이에 남편과 싸울 수도 없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둘이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참았다. 계속 집안일을 했다. 계속 설명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남편은 가끔 도와줬다. 그런데 도와주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지쳤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도 쓰레기를 안 버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일만 했다. 남편은 처음엔 몰랐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집이 엉망이 됐다. 설거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빨래가 쌓였다. 남편이 물었다. 왜 집안일 안 해?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불편해했다. 왜 갑자기 이래? 여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더 지나자 남편이 스스로 설거지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그 뒤로 남편은 조금씩 집안일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예전처럼 완전히 안 하지는 않았다. 여자는 깨달았다. 자기가 35년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설명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침묵했어야 했다는 걸. 침묵은 중장년에게 늦게 배운 경계다. 젊을 때는 몰랐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답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소용없다는 걸.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명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래서 침묵한다. 말을 멈춘다. 그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리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존중한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한다고. 강함과 약함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다. 말의 양으로도 드러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해 보인다. 말이 적은 사람은 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말이 적다는 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장년이 되면 이걸 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걸. 너무 많이 설명했다는 걸. 너무 많이 이해받으려 했다는 걸. 그래서 관계에서 점점 약해졌다는 걸. 직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다. 정년퇴직이 2년 남았다. 부장이었는데 새로운 임원이 자기를 무시했다. 회의 때마다 남자의 의견을 무시했다. 남자는 처음엔 설명했다. 이 방식이 우리 회사에 맞습니다. 임원은 옛날 방식이네요 라고 했다. 남자는 또 설명했다. 근데 이게 검증된 방식이거든요. 임원은 시대가 변했어요 라고 했다. 남자는 말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다. 계속 설명했다. 계속 자기 방식을 정당화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임원은 남자를 더 무시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약해 보였기 때문이다. 계속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남자는 어느 날부터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원이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네라고만 했다. 임원은 당황했다.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뭔가 이상했다. 혹시 화가 났나? 혹시 문제가 있나? 임원이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 뒤로 임원은 남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자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깨달았다. 자기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했다는 걸. 침묵했어야 했다는 걸. 침묵은 관계를 바꾼다. 말을 멈추면 상대가 움직인다. 설명을 멈추면 상대가 궁금해한다. 해명을 멈추면 상대가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상대는 지금까지 내가 계속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설명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관계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없으면 상대는 당황한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말을 건다. 상대가 먼저 물어본다. 그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하지만 침묵은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 중장년에게 이건 무서운 일이다. 젊을 때는 관계가 끝나도 괜찮았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나이에는 다르다. 관계가 끝나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 혼자 남는다. 그래서 침묵이 두렵다. 침묵했다가 배우자가 떠나면 어쩌나. 침묵했다가 자식이 연락을 끊으면 어쩌나. 침묵했다가 친구를 잃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을 시작한다. 다시 설명한다. 다시 참는다. 그렇게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 관계는 그 사이의 일시적인 연결일 뿐이라고.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관계가 끝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중장년이 되면 이 말이 쓰라리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나.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얼마나 참았나.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 모든 게 일시적이라고. 결국 혼자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았던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여자가 있었다. 친구가 하나 있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다. 그런데 친구는 늘 자기 이야기만 했다. 자기 남편 이야기, 자기 자식 이야기, 자기 며느리 이야기. 여자는 들어줬다. 위로했다. 조언했다. 그런데 친구는 여자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너는 어때? 요즘 힘든 거 없어?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집에 갔다. 여자는 40년 동안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자기는 친구의 휴지통이었다는 걸. 친구는 감정을 버리러 오는 거였다. 여자는 지쳤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친구 전화를 안 받았다. 친구가 왜 전화 안 받아? 라고 문자를 보내면 바빠라고만 했다. 친구는 몇 번 더 연락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었다. 여자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애초에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관계였다. 여자가 침묵하자 그게 드러난 거였다. 침묵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지 이용하는지, 내가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장년이 되면 이걸 마주하기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참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은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라면, 지금까지 배우자를 위해 애썼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는 나를 고마워하지 않았던 거라면, 지금까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나를 이용만 했던 거라면, 그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말을 한다. 계속 설명한다.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니체는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강함이라고. 도망치는 게 약함이라고. 중장년이 되면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계속 말할 것인가, 관계를 시험할 것인가, 그냥 유지할 것인가. 침묵은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침묵 뒤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이 연락을 끊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침묵할 수 있는가? 어떤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80이 넘었다. 평생 엄격한 아버지였다. 남자는 아버지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아버지 말에 토 달지 않았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네라고만 했다. 그게 60년 동안 반복됐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남자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맨날 내라고만 하고 자기 생각은 말 안 하잖아. 남자는 설명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는 내 생각이 궁금했어. 근데 너는 평생 말을 안 했어라고 했다.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60년 동안 자기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했다. 남자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기가 너무 많이 참았다는 걸. 아니, 참은 게 아니라 도망쳤다는 걸.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누기 두려워서 그냥 내라고만 했다는 걸.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도망치는 침묵이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침묵. 이건 약한 침묵이다. 또 하나는 경계를 세우는 침묵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침묵. 더 이상 이해받으려 하지 않겠다는 침묵. 이건 강한 침묵이다. 중장년이 배워야 하는 건 두 번째 침묵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첫 번째 침묵만 한다. 평생 참고 산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말을 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거래로 봤다. 주고받는 관계. 그 안에서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중장년의 삶이 그렇다. 가족에게 주고, 배우자에게 주고, 자식에게 주고, 직장에게 주고, 계속 줬다. 그런데 받은 건 뭔가? 감사, 존중 아니다. 당연함이다. 당신이 당연히 해야지.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가 당연히 벌어와야지. 그렇게 중장년은 소모된다. 주는 걸 멈춰야 한다. 말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깨닫는다. 지금까지 받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침묵은 중장년에게 마지막 선택이다. 젊을 때는 선택지가 많았다. 관계를 바꿀 수도 있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나이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 지금 가진 관계가 전부다. 그 관계를 바꾸거나 유지하거나 끝내거나 세 가지 중 하나다. 침묵은 그 중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상대와 싸우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냥 말을 멈춘다. 그리고 기다린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대가 다가오는지 떠나는지. 그게 답이다. 니체가 본 인간은 힘을 향한 의지로 가득하다. 중장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약했다고 해서 영원히 약한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침묵으로, 말을 멈추는 것으로, 설명을 멈추는 것으로,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으로. 그게 중장년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상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는 힘, 혼자 남아도 괜찮다는 힘. 그 힘이 없으면 침묵은 의미가 없다. 며칠 참다가 결국 다시 말을 시작한다. 다시 설명을 시작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상대는 안다. 이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한다. 침묵은 진심이어야 한다. 정말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어야 한다. 정말로 이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침묵이 힘을 가진다. 지금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 계속 이해받으려 애쓰고 있는가? 그 관계를 떠올려 보라. 배우자인가, 자식인가, 부모인가, 오랜 친구인가, 직장 동료인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공허하게 흩어지고 있는가? 당신이 말을 멈추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상대가 다가올 것 같은가? 아니면 그냥 끝날 것 같은가? 그리고 만약 끝난다면 당신은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 관계에서 당신이 계속 말을 해야만 유지된다면 그건 정말 관계였을까?